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주변 사람들은 저에게 참 열심히 산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저는 쉬는 게 너무 어색해요. 뭐라도 해야 할 것 같고 쉬고 있으면 뭔가 더 우울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쓸모없는 존재인 것 같기도 하고요. 몸을 움직이거나 머리를 쓰는 게 더 편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몸도 마음도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저는 왜 쉬지 못하는 걸까요? 쉬는 것이 어색하고 쉬고 있으면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도 들고 우울한 감정이 드시는군요. 오히려 몸을 움직이거나 머리를 쓰는 것이 더 편안하게 느껴지지만 이런 생활 방식이 오히려 몸과 마음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느끼고 계시네요. 주변에서 열심히 산다는 평가를 받으며 스스로의 가치를 확인하려는 마음과 또 동시에 느껴지는 불편함 그리고 우울감은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온 삶의 태도는 분명 큰 자산이지만 쉬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거나 그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경우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어린 시절부터 노력해야만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거나 또 성과 중심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경험이 누적이 되었다면 자연스럽게 쉬는 것을 게으름이나 쓸모없음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쉬는 동안에도 불안이나 우울감을 느끼며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있는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을 항상 무언가를 해야만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경우 휴식이 게으르다거나 쓸모없는 행동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변에서 열심히 산다고 평가를 받으면 그 기대에 부응하려는 압박감을 더 느낄 수 있습니다. 쉬는 동안 오히려 생각이 많아지고 불안이 커지는 경우 활동을 통해 이를 무의식적으로 회피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자신을 충분히 인정하지 못하고 타인의 평가나 또 외부의 성과로만 자신을 정의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혹시 어릴 때부터 노력해야 사랑받는다는 경험이 누적되어 있다면 자연스럽게 쉬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학업이나 업무에서 완벽주의 성향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쉼이 없는 활동들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를 돌보고 회복할 시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쉬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습관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깊은 내면의 심리적인 요인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느끼시는 쉬는 것이 어색하다거나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진다는 감정은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는 성취 중심적인 자기 정체성이나 자기 가치감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머리가 쉬지 않고 계속 생각이 많고 또 일을 많이 하는 상태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맥락에 따라 다양한 원인과 특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과잉사고입니다. 사소한 일까지 지나치게 깊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주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하거나 문제를 과대평가합니다.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불안이나 우울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일 중독입니다. 쉬지 않고 일을 해야만 한다고 느끼는 상태로 일 자체가 삶의 중심이 됩니다. 이 성취감보다는 강박적인 태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피로와 스트레스를 누적시켜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인 ADHD의 한 증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의 집중력의 분산, 충동성 등 다른 증상이 동반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번째는요, 불안 장애입니다. 계속되는 걱정과 생각으로 인해 머리를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과도하게 걱정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5번째는요, 과도한 책임감 또는 완벽주의입니다. 자신의 일을 잘해야 한다는 책임감에서 비롯되어 쉴 틈 없이 생각하거나 행동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이 스스로를 계속 몰아붙이는 원인이 됩니다. 이처럼 단순한 의지나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깊은 내면의 심리적 요인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스로를 성과로만 정의하려는 경향, 혹은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압박감이 쉴 틈 없이 몰아붙이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이 지속되면 번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몸과 마음의 건강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훈련하면 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휴식을 재정의해야 합니다. 쉬는 것이 무의미하거나 게으른 행동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고 충전하는 시간임을 인식해 보세요. 잠시라도 머리를 비우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가지세요.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가능한 조용하고 안락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세요. 그리고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쉬는 것도 나를 위한 중요한 활동임을 인지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작은 변화를 실천해 보세요. 성취 여부와 상관없이 나는 존재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세요. 매일 거울을 보며 나는 충분히 괜찮다.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처음부터 긴 휴식을 시도하기보다는 하루에 10분 정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만들어 봅니다. 처음에는 짧게라도 의식적으로 쉬는 시간을 정해보세요. 10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있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규칙적인 휴식, 또 명상 또는 일기쓰기 같은 활동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느낀 감정과 쉬는 것에 대한 생각을 적어보세요. 나 자신에게 나는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라고 물어보고 쉬는 것이 왜 어색하게 느껴지는지, 어떤 불안감이 있는지 스스로 탐색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음 챙김 훈련을 해보세요. 명상이나 호흡법, 또 요가 등을 통해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며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명상이나 심호흡 연습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몸을 이완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활동을 선택해 보세요. 활동을 완전히 멈추는 것이 어렵다면 산책이나 독서 등 가벼운 활동을 통해 심신을 회복해 보세요. 작업과 휴식 사이에 명확한 경계를 설정해 두고 짧은 시간이라도 자신의 취미나 좋아하는 활동에 시간을 들여보세요.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습관을 들여보세요.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의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혼자 해결하기가 어렵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거나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느껴진다면 심리상담을 통해 내면의 원인을 파악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쉬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인정하고 심리적 원인을 탐구하기 위해 상담이나 코칭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쉬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스스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다양한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조금씩 삶의 균형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미국의 기업가 헨리 포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휴식은 게으름도 멈춤도 아니다. 휴식을 모르는 사람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 같아서 위험하기 짝이 없다. 열정과 성실함은 이미 훌륭한 자산입니다. 그 자산을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휴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천천히 자신에게 시간을 허락하며 몸과 마음을 돌봐주세요.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